중소형 기업 리포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합니다. 소중한 리포트 같이 보기, 이번에는 리서치 1팀을 이끌고 계신 이원재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갖고 오신 종목 세아제강입니다. 워낙 오래된 기업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꽤 익숙한 기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기업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네, 상당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이 철강 업종에서도 뭐 포스코보다도 훨씬 더 오래된 기업인데 네. 60년도에 최초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강관 업체로서 국내 현대제철이나 휴스틸과 더불어서 국내 강관 시장의 빅3를 형성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기존의 세아제강 하면은 이제 해외 법인들이 다수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서 연결 법인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2018년에 이제 세아제강 그룹이 네. 이제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세아제강이 그 강관 사업 부분만을 떼어서 인적 분할로 이제 재상장을 했고, 그래서 현재는 해외 법인은 다 세아제강 지주 밑에 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세아제강은 국내 그 4개 사업장만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생산 능력이 152만 톤으로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인데요. 공장이 국내 4곳이 있습니다. 포항을 비롯해서 군산, 순천, 창원 이렇게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포항하고 군산 공장은 이제 탄소 강관에 특화된 그런 사업장이고요. 순천 같은 경우에는 탄소 강관뿐만이 아니라 스테인레스까지 이제 하이브리드로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공장이고, 창원은 이제 스테인레스 공장만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그 탄소 관광보다도 이 LNG 쪽에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러시아 사태 이후로 네. 미국 쪽에 이제 관광 수요가 늘어나면서 또 이 해양 플랜트라든가 이 에너지 관광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다 보면 탄소 관광보다도 그 어떤 해수의 내 부식성이 요구되는 그 스테인레스 쪽이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도 그 순천 공장을 지금 네. 증설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중에 증설을 통해서 스테인레스 캐파를 기존에 한 7만 톤 정도인데 이걸 9만 톤 정도까지 늘리는 이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해 이제 그 삼성물산으로부터 이제 그 세계 최대 스테인레스 강관 프로젝트인데, 수주가 있었죠. 예, 카타르 북부 그 노스필드라고 해서 그 북부 가스관에 거의 1,700억대. 그러니까 기존의 스테인레스 시장에서 역대급 가장 최대 규모의 그런 수주를 받아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레퍼런스가 계속 이제 앞으로도 수주에 영향을 줄 것 같고, 네. 또 순천 공장의 증설을 통해서 이제 그 LNG 신설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걸로 이렇게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관 업체이다 보니까 철강 산업을 둘러싼 대미 수출 이런 대외적인 환경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산업 동향은 어떻습니까? 네, 산업 동향을 보시면 강관 전체 우리나라 생산량이 한 450만 톤 정도 네. 됩니다. 기존에 2013년, 14년 이때 호황일 때는 이게 600만 톤대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유가가 한 100불 정도 했었고, 그렇죠. 그 이후로 이제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저유가 시대로 해양 플랜트 수요가 이제 많이 죽었고, 네. 중동 쪽에 EPC 발주도 많이 죽었고, 또 셰일가스가 유가가 이제 2015년 이후로 이제 평균 50불대가 한 3년 지속되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셰일가스 채산성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 강관 업종이 계속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강관 생산량이 450만 톤대에서 정체되고 있는 네. 이런 상황이고, 국내 내수 수요를 보면은 한 300만 톤 초반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한 300만 톤을 하회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국내 내수 수요의 거의 80% 이상은 건설용, 구조용 강관이 차지합니다. 네. 따라서 이 건설 수요가 계속 침체되다 보니까 내수 수요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대외 환경을 말씀하셨는데, 2018년도에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네.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그 미국에 싸게 들어오는 네. 그 저가 수입산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 해가지고, 관세를 막 매겼었죠. 예, 그때 반덤핑으로 이제 미국 철강 업체들이 청원을 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그 반덤핑으로 이제 국내를 비롯한 뭐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주요 우방국에 이 관세를 수출 관세를 고유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조건이 25%의 그 철강 수입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25%의 고유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네. 2015년부터 17년 사이에 그 수출 물량에 대해서 70% 수준의 그 쿼터를 적용받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2018년 이후로 맺어진 그 수출 쿼터가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네. 수출 쿼터 조정에 의해서 이 강관에서는 103만 톤으로 수출 쿼터가 확정돼 있는 상황이고 네.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국내 최대 업체인데 네. 그 중에서 한 30% 27만 톤 정도의 캡이 지금 씌워져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수출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설명드리면 2013년 4년도에 이때 유가가 100불 정도 하던 시절 아까 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3년간 계속 유가가 50불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락해서 계속 이제 침체기가 이어지다가 2018년도에 유가가 이제 60불대로 오르면서 이제 좀 네. 좋아지나 했는데 싶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제 쿼터제가 쿼터를 부과하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고 네. 또 2020년부터 코로나 시국에 이제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런 안 좋은 상황이 계속 누적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세아제강 리포트 제목에서는 이 글로벌 에너지 관관 수요 증가의 국내 최대 수혜주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투자 포인트는 그럼 여기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투자 포인트로 4가지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북미 그 수출 환경이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쿼터가 계속 5년째 유지되다 보니까 네. 물량이 증가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관관 수출액을 보시면 2020년도에 5억 불이었는데 그게 2021년도에 거의 12.7억 불까지 이렇게 올라갔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엔 거의 20억 불에 육박할 정도로 계속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비싸지는 거군요. 그렇죠. 네. 물량은 어느 정도 일정한데 100만 톤 밑으로 네. 캡이 씌워져 있는 상황에서 가격이 한 50% 정도 이렇게 북미향으로 오르다 보니까 네. 지금 상당히 실적 호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을 보시면 관관 수출 가격이 2년 전에 800불대였는데 그게 2021년도에 1,300불 그리고 지난해 1,900불대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유정관 가장 지금 그 핫한 아이템이 유정관이거든요. 그렇죠. 그 네. OCTG라고 해서 석유나 가스를 시추할 때 들어가는 관관인데 이게 우리나라 그 미국 관관 수출의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시면 43만 톤 정도를 이 유정관이 차지를 했는데 네. 이 가격을 보시다시피 제가 관관 수출 단가가 지난해 한 1,900불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유정관은 지금 2,100불, 200불대를 좀 호가하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은 이 동사의 그 원재료는 그 관관을 만들 때는 주로 이제 그 열연 코일이 들어가죠. 열연 코일을 포스코에서 네. 안정적으로 저가에 조달합니다. 네. 그래서 열연 코일 가격은 지금 상당히 하향 안정화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작년에 그 러시아 사태 일어나고 이제 열연 코일 가격이 140만 원, 톤당 140만 원까지 오르다가 네. 지금 현재는 106만 원까지, 105만 원까지 이렇게 떨어져 많이 있는 떨어졌네요. 상황이에요. 한 25%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 관광 가격이 특히 내수는 뭐 관광 가격이 같이 떨어져서 스프레드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았을 텐데 이 수출 부분에서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관관은 100만 원에 사오는데 네. 수출 시장에는 200만 원에 팔고 와. 있는 2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 네. 이상에 지금 팔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스프레드로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관관 수출 가격 대비 그 원가, 원재료 소재 가격의 그 차이, 그게 이제 동사의 마진이잖아요. 네. 과거의 그 수출 마진을 보면은 보시면 꾸준하게 과거 10년을 보더라도 이렇게 400불, 그러니까 톤당 400불 차이를 보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를 보면은 이렇게 1000불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는 400불의 마진을 보고 팔았는데 지금은 1000불로 600불이 지금 스프레드가 커졌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동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쿼터가 한 27만 톤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물량을 이 600불에 곱해버리면 네. 거의 1.6억 불이 되거든요. 그럼 2천억이잖아요. 예. 그 2천억이 과거 대비 지금 동사가 더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러네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럼 미국의 그 관광 시장을 보려면 네. 미국의 1위 관광사를 보면 되잖아요. 네. 미국의 1위 관광사가 테나리스라고 있습니다. 테나리스가 연간 생산량이 거의 280만 톤. 네. 그러니까 동사 대비 거의 3배 이상 되는 그런 최대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특징적인 게 네. 국내 업체들은 거의 그 용접용 관관, ERW라고 하는 용접용 관관이 그쵸. 있는데 이 업체는 특이한 게 용접용 관관은 10%에 불과하고 그 심리스, 무게목 무게목. 관관이 거의 90%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훨씬 더 고부가 강종을 네. 갖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 업체의 올해 3분기 실적을 보면 정말 놀라운 실적이 그 매출 총이익률이 거의 40%대가 와. 넘습니다. 40.6%나 네. 나왔어요. 거기다 영업이익률이 27%를 어.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네. 제가 손 의원님한테 과거에 그 철강 업종의 그런 그 먹이 사슬에 대해서도 네네. 설명을 드렸지만 네.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거는 광산이겠죠. 그쵸. 예를 들면 브라질의 이제 철광석 세계 최대 광산회사인 브라질 발레가 뭐 4-50% 영업이익률을 네네. 낸다면 그 다음에 이제 가져오는? 수익성을 더 내는 업체들은 이제 고로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스코 네네. 같은 포스코. 그런 업체들이 잘 나올 때 20% 이상 네. 나오고 나머지 이제 가공 업체들인데 네. 이 테라리스 같은 업체들은 가공회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원소재인 네. 열연을 가져다가 강관을 만드는 가공회사인데 근데 이 업체의 총이익률이 광산을 지금 우와. 넘은 상황이거든요. 네. 단적으로 얼마나 이 관광 업종이 특히 북미 시황이 네. 좋은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로는 이 결국은 미국 시장이 지금 호황인데 네.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는 그 경쟁국들 멕시코라든가 아르헨티나, 러시아 이런 국가들에 대해서 미국이 유전관에 대해서 또 반덤핑 관세를 지금 부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1년도에 이제 미국 관광업체들이 또 청원을 해서 미국 상무부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이제 예비 판정을 내렸는데요. 작년 5월에 예비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멕시코하고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OCTG, 그러니까 유정용 관광에 대해서 40 거의 5%, 78% 이런 고율 관세를 네. 매겼습니다. 고율 관세네요. 러시아에 대해서도 매겼지만 러시아는 지금 전쟁 이후에 워낙 수출량이 네.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큰 영향력은 없겠지만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도 더 많이 미국에 수출하는 그 근접국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국가들의 그런 수출 규제 제한은 결국은 우리나라한테 호재가 될 텐데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미국 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쿼터를 지금 부과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이 늘어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만큼 공급이 줄어들죠. 그렇죠.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 자국의 그런 수급은 상당히 타이트한 이런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우리하고 같이 그 규제를 받은 EU라든가 일본, 네. 이런 캐나다 이런 우방국들이 작년 초에 미국하고 재협상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출 규제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쿼터제 조정이 재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됐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미국의 수급이 이런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은 네. 결국은 미국이 최근에 IRA법 발의하면서 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건설, 인프라 사업 투자가 강관이 늘어나면서 많이 필요하겠네요. 수요가 엄청 늘어날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공급은 딸린다 보면은 그쵸. 결국은 그 무역 장벽을 조금 낮춰야 되는 결과가 생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수혜를 볼 수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렇게 규제가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세화제강의 최근 실적과 앞으로의 전망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나온 거를 제가 정리했는데 네. 지난 25일 날 이게
30% 이상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변동되면은 변동 공시를 올리잖아요. 정정을 했군요. 그렇죠. 25년도에 25일 날 네. 이미 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1.8조로 네. 20% 이상 증가를 했고 네. 영업이익은 2,150억대로 63%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공시가 됐는데 네. 그럼 4분기 실적이 지금 나온 거잖아요. 네, 4분기가 시장의 컨센서스가 거의 700억 정도 됐었습니다. 아, 근데 4분기만 보면은 370억대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4분기 실적으로만 보면은 컨센서스를 거의 뭐 절반밖에 나오지 않은 실적 쇼크라고 볼 수가 네. 있는데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왜 네. 그러냐면 실제 영업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회사 쪽에 확인을 해본 결과 약간 그 비영업적인 그런 일회성 비용이 반영됐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국내 관광 업체들이 2018년 이후에 그 공정위로부터 네. 그 관광 단합으로 인해서 그 소송에 걸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가스공사가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관광 업체들이 다 그 소송에 지금 고소인으로 지금 휘말려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한 충당금을 지금 4분기에 일회성 수백억을 비용이 이렇게 있었군요. 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700억 이상 나온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16%가 넘거든요. 음. 그러니까 동사의 그 영업이익률이 3분기 누적으로 12.9%였는데 아. 4분기만 봤을 땐 지금 16, 7% 이상 나온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든 액면으로 보건대 그 비정상적인 요인 때문에 지금 실적이 4분기가 꺼져 보이지만 네.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다.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전망을 말씀드리면 내수 부분은 여전히 지금 부진한 좀 상황이 부진한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원가가 워낙 안정돼 있는 상황에서 내수 부분은 지금 적전하는 상황까지는 아니고 네. 약간 이익률이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수출 부분에서는 계속 호조가 이어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프레드가 수출 부분에서 계속 좋기 때문에 올해도 여전히 그 수출 부분이 실적을 견인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액은 1.9조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2,500억대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가 2,100억대였으니까 한 19% 정도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진율은 13%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아제강이 과거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든 시점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은 꽤 매력적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현 주가 수준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네, 좀 전에 그 최민주 의원님이 그 키다리 스튜디오 네. 말씀하시면서 밸류에이션이 PR 31배다 네, 이렇게 높죠.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나 흥미롭죠. 이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이 2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정말 않습니다. 낮네요. 예. 정말 싸죠. 네. 거기다가 PBR은 지금 0.3배에서 4배 네. 그 사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국내 그 코스피가 거의 뭐 한 11배 정도 PR 되고 네. PBR로도 0.8에서 0.9배 정도 되다 보니까 네, 네. 거의 절반이야. 절반에서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싼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결국은 이 업체가 지난 5년 보건대 그래서 이제 수출 쿼터 때문에 수출 시황이 안 좋았고 내수에서는 건설 부분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네. 저성장하는 크게 이제 시장에 기대감을 주지 못했다고 본 거죠. 예. 그리고 철강 업종에서도 포스코가 지금 PR 4배, 0.4배를 받고 있거든요. 네. 워낙 철강 업종 전체 그 업종 PR이나 PBR이 싸다 보니까 동조화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업체는요. 지난 1년간 봤을 때 그 주가 상승률이 54%입니다. 네, 굉장했어요. 상당히 아웃퍼폼을 했고 동기간에 코스피가 5% 하락했거든요. 맞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50% 후반대 59% 이상 59%포인트 이상 그 아웃퍼폼을 한 상황이잖아요. 철강 업종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철강 주가도 뭐 관광 업종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세아제강 지주랑 세아제강만 잘 갔어요. 그렇죠. 네. 세아제강 지주가 더 가고 네. 이제 제강도 잘 가고 네. 상당히 좋았죠. 결국은 철강 업종은 안 좋았지만 네. 이 에너지 관광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시장이 그거에 반영해서 주가가 올랐다고 보는 건데 오른 주가가 지금 PR 2배라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여력이 큰 상황이고 네. 또 한 가지는 그 ROE가 네. 상당히 높죠. 철강 업종 중에서도 가장 높은데 지난해 네. 그리고 올해 연이어서 ROE가 20%가 넘습니다. 통상 ROE가 이렇게 20%가 넘는다면
PR 2배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네. 철강 업종이 아니라면. 네. 근데 상당히 지금 그렇게 수익성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PBR이 0.3배고 네. PR이 2배다. 네.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아제강의 리스크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서두에도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국내 그 강관 수요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네. 국내 그 강관 빅3 업체들이 계속 증설 중이라는 겁니다. 휴스틸이랑 현대제철. 그렇죠. 네. 다 증설 중이고 동사도 증설을 네.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도 수요 이제 캐파가 상당히 많은데 이 3사의 캐파가 거의 뭐 거의 400만 톤 정도 되거든요. 동사가 150만 톤이고 네. 현대제철도 한 130만 톤 정도 되고 130만 톤. 휴스틸도 120만 톤에서 거의 400만 톤 좀 미만인데 네. 지금 실제 생산량은 절반밖에 되지 그쵸. 않거든요. 한 190만 톤 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그 주요 3사들이 계속 경쟁 구도에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수요가 꺾었을 때는 리스크가 좀 부담이 커지는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에너지 강과 수출 부분에서 계속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리스크는 역시 쿼터 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무리 네. 시황이 좋아져도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고요. 결국은 이 쿼터제가 해제가 돼야 이제 본격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서 네. 수혜를 볼 텐데 지금은 가격에만 의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즉 언제고 가격이 이제 꺾이면 이 호황도 끝이 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 계속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 그 같이 경쟁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수출 규제가 좀 해제되고 있다. 네. 그리고 무역 확장법 232조 이 문제가 미국에서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무역 확장법 232조를 적용해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지금 말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대상국이 다 미국의 우방국이에요. 우방국이네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원래 미국 무역 확장법 232조는 네. 말 그대로 무역을 확장하자고 네. 1962년도에 그 미국하고 소련의 그 냉전 구도에서 네. 자유 우방 국가 간에 관세를 내려가지고 무역을 확장하자. 맞아요. 예. 그래서 무역을 오히려 확장하는 그런 법이고 그렇게 돼서 공산국에 대응을 하자. 이게 원래 목적이거든요. 근데 트럼프 정부가 그거를 오용해가지고 안보를 자국주의로 간 거네요. 자국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이 무역 확장법 232조를 네. 근거로 들면서 대통령 명령으로 이거를 이렇게 실시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 수요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철강업체들을 보호하려고 이거를 했지만 네. 에너지 업종이라든가 건설 업종에서는 저가의 수입선을 지금 막고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수요업종에서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계속 이렇게 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세 번째 리스크 요인은 역시 그 국내 부분인데 전방 산업의 거의 80% 이상이 건설 네. 수요라고 말씀을 내수가.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이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최근에 미분양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리도 높다 보니까 상당히 건설 부분이 위축되어 있고 올해 그 건설 수주액을 보더라도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찍었는데 220조 이상 올해는 7.5% 정도 줄어든다고 지금 건설업체에서도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우려 요인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원재 애널리스트와 함께 세아 제강에 대한 분석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센터의 최강민여 애널리스트 모셔보겠습니다. 이세롬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DK락입니다. 제목에도 2023년에도 최대 실적 기대라는 말을 써주셨는데 기대가 됩니다. DK락 소개부터 해주실까요? DK락 간단하게 기업 소개 말씀드리면 DK락은 산업용 피팅 및 밸브 생산 업체입니다. 이 피팅 및 밸브는 조선, 해양 플랜트, 석유, 정유화학 등 각종 발전 시설과 또 반도체 설비, 그리고 수소, 항공 등 산업 전반적으로 공급이 되는 부품입니다.
이 회사는 2022년도에 이 피팅 및 밸브는 오일 및 가스 향으로 50% 정도가 공급이 되었고요. 화학, 반도체, EPC 향으로 각각 10%의 매출 비중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출액의 70% 이상이 수출을 통해 발생한다라는 점도 주요 특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팀장님과 저희가 강관업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피팅 밸브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전방 산업이 다양한데요. 특히 이 오일가스 계측 장비에 들어가는 피팅과 밸브를 만드는 거죠. 네네. 최근에 천연가스 공급 문제가 좀 있어서 이 산업 동향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 산업 현황으로 말씀드리면은 에너지 부분에서는 작년도에 가장 화두가 됐던 거는 천연가스 자체가 공급난이 심해졌다라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LNG 시장에 대한 성장세가 장기화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우선 주요 이유로는 유럽발 LNG향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유럽은 통상적으로 천연가스 소비량의 40%가 러시아를 통해서 지금 조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로부터 조달받은 천연가스는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운반이 되고 있는데 이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네.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당연히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조달받았던 천연가스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했고요. 이에 따라서 유럽은 에너지 그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PNG 그리고 LNG와 같은 신규 에너지원을 빠르게 수입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있었던 흐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G의 전통적인 소비처는 신흥 아시아 국가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021년도, 2022년도부터 유럽이 주요 LNG 니즈 강화 국가로 떠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대표적인 생산 국가인 미국, 그리고 호주, 카타르와 같은 국가들은 유럽발 수요 확대에 대비해서 빠르게 LNG 인프라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LNG는 지금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로 냉각을 해서 액화시킨 가스를 의미합니다. 네. 따라서 생산부터 보관 그리고 배송까지 아주 저온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원이고요. 수입국의 경우에도 LNG를 다시 천연가스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재기화 시설과 같은 인프라 시설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LNG의 주요 생산국가 그리고 수입국가들은 현재 이런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플랜트 투자, 재기화 시설에 대한 구축이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LNG 생산 설비와 관련된 밸류체인들의 수혜가 지금 장기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 DK락의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제 대외 환경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 포인트도 살펴볼 텐데요.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보고 계신가요? 네, 우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견조한 수주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점입니다. 네. 산업 부분에서 제가 LNG 쪽 생산국가, 수입국가들의 인프라 투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DK락은 글로벌 1위인 계측 장비용 피팅 및 밸브 업체, 미국 스웨즐락이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네. 이 미국 스웨즐락의 제품과 호환성 테스트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DK락의 제품력과 기술력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지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국내 업체인 만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럽과 미국 을 중심으로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게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DK락의 연말 수주 잔고가 200억 원 초중반대를 지금 달성을 해왔었는데 2022년도의 수주 잔고는 500억 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DK락은 수주분의 매출 인식 기간이 평균적으로 3개월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2022년도의 수주 잔고가 다 올해 매출로 완전히 인식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에도 전년 대비 15% 이상 증가한 신규 수주액 1,115억 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올해에는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1,300억 원의 신규 수주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액 1,300억 원은 제가 보수적으로 추정을 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훨씬 더 신규 수주의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작년도 말에 이미 확보한 수주 잔고 또한 견조한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네.
이어서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실적 흐름이 우상향하고 있는데 이거와 동반해서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 회사의 피팅과 밸브 제품은 공급 지역에 따라서 이익률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큰 편인데요.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향 매출의 경우 영업이익률이 15%에서 20% 수준을 구가하고 있는 반면 내수 매출액의 경우는 적자에서 한 자릿수 초반 정도 이익률에 불과합니다. 제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에서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신규 수주가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익률이 좋은 선진국향 매출 비중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 선진국향 매출 비중은 2020년도 30% 후반대에서 2023년에는 50%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품별, 지역별 믹스 개선이 동반되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률은 15% 수준으로 빠르게 수익성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출이 늘어나야 실적이 늘어나는 구조이군요. 네, 그리고 수출 중에서도 또 마진율이 가장 좋은 선진국향 중심으로 수주와 수출액이 늘어난다는 게 또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23년도 최대 실적 기대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최근 실적도 좋았는데 구체적으로 실적 추이와 전망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우선 작년도 4분기 실적 전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도 2분기, 3분기 비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4분기에도 매출액은 3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매출액은 307억 원, 영업이익은 60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고요. 4분기인 만큼 일회성 비용이 20억 원 이상이 집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중 최대 이익률인 19.5%의 마진을 4분기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작년도보다도 더 좋은 실적 흐름을 보이면서 이 회사가 2021년도부터 계속 최대 실적 흐름을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올해에도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2023년도 연간 예상 매출액은 1,37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4억 원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수주 잔고 매출액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대부분 인식이 완료될 예정이고 또 신규 수주액의 70% 내외 수준이 2023년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최대 실적 흐름이 올해에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매출처인 유럽과 미주 매출액은 각각 355억 원 그리고 370억 원을 전망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어떻나요? 네. 올해 예상 EPS 기준으로 PER은 지금 현재 한 6배 정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계업종 평균 밸류에이션이 한 자릿수 후반에서 10배 초반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게 통상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여유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평가 매력뿐만 아니라 우선 역대 최대 수주 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또 업황이 받쳐주는데 이 자본재 또 기계 설비 업종 안에서 독보적인 실적 업사이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올해 기업의 주가 상승의 주요 포인트로 작용할 전망이고 저는 이 회사의 그런 추세적인 주가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요? 네. 우선은 빠질 수 없는 오버행 부담이 동사에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전환사채 200억 원을 발행을 했고요. 지금 잔여 금액은 약 130억 원 정도 남아있는데 네. 현재 발행 주식수 대비 주식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3.5%의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많은 이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오버행 부담이 있는 건 아무래도 좀 주가 변동성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망 산업 중에서도 오일 가스향 매출 비중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50%에 달하고 있습니다. 업황이 좋을 때는 이런 부분이 호실적으로 직결이 돼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과거에 이 회사는 오일가스보단 조선업향 매출 비중이 60%에 육박했을 당시도 있었는데 네. 조선업 업황이 부진으로 이제 이어다실 조선업 업황 부진이 왔을 당시에는 실적 타격이 굉장히 컸다라고 그런 터널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망 산업이 아직 한 가지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다는 점은 네. 조금 우려할 만한 포인트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세롬 애널리스트와 함께 디케일하게 대한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